여러분은 무릎 하면 어떤 질병이 떠오르십니까? 대개는 관절염이라고 생각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절염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반달연골 파열입니다. 반달연골 파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반달연골 파열에 대한 예방,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있는 관절 중에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릎은 구조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좀 안 좋은 병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관절인 경우에는 골반뼈가 우묵하게 들어가 있고 대퇴골이 안쪽으로 이렇게 볼처럼 들어가 있어서 좀 안정된 관절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릎은 보시다시피 이 위에 뼈는 동글동글하고요, 밑에 뼈는 편편해서 서로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주 불안정하게 됩니다. 무릎에는 무릎의 안정성을 주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가 있는데요. 인대는 안쪽 측부인대, 바깥쪽 측부인대,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에서 이 네 가지의 인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에, 오늘의 주제인 무릎에 아주 중요한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반달연골이 무릎 위에 안쪽과 바깥쪽에 C자처럼 생긴 반달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월상 연골판이라고도 하고요, 반월상 연골이라고도 하고, 그냥 쉽게 반달처럼 생겼다고 반달연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반달연골이 무릎을 이렇게 우묵하게 만들어줘서 위에 뼈가 안쪽에서 앞뒤로 움직이는데 많이 안정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반달연골은 위에 뼈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과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서로 충격을 할 때 충격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달연골이 만일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릎이 앞뒤로 움직여지거나 아니면 충격을 흡수를 못해서 이 위에 뼈와 아래 뼈에 있는 물름뼈가 닳게 되어서 소위 말하는 관절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릎에 있는 반달연골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게 우리 무릎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대개 월요일 날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무릎을 붙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즐겁게 산행을 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무릎이 몹시 아파서 밤새 이렇게 무릎을 잡고 울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로 40대 이후에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의 경우 반달연골 파열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 반달연골은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몸의 체중의 한 3배 내지 6배까지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달연골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프다가도 며칠이나 혹도 몇 시간만 지나면 전혀 안 아픈 듯이 안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이거 다 나았나? 하고 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재밌는 경우는 갑자기 무릎이 구부리지도 펴지지도 않게 딱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때는 환자들이 뼈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뼈가 빠진 게 아니고 반달연골이 찢어져서 뼈와 뼈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때는 환자들이 자기 다리를 이렇게 털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빠진 거 끼워 넣어 준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들어갔다고 느끼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혀 통증이 없이 느껴집니다. 그럼 또 다 낫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전부 다 반달연골 파열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그 바람에 사실은 무릎에 관절염이 계속 진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달연골이 어떻게 다쳤느냐 하는 자가진단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프다가 안 아프다 합니다. 대개 관절염의 경우에는 항상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반달연골은 아프다가 안 아프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지를 걸 때는 전혀 통증이 별로 없다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특히 내리막길,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릎을 쪼그려 앉을 때 무릎 안쪽이나 뒤쪽이 몹시 아프게 됩니다. 혹 그렇거나 아니면 아예 아파서 쪼그려 앉지 못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반달연골 파열을 의심하고 병원으로 바로 오시는 것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면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자가 많은가 하면 대개
무릎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반달연골 파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달연골 파열이 왜 여자한테 많을까요? 여자가 40세 이후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반달연골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여자분들에게 반달연골 파열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반달연골이 찢어지는 상황을 헌 옷에 비유하는데요. 원래 처음에 옷은 옷감이 튼튼해서 웬만한 힘에도 잘 찢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오래되면 낡고 얇아져서 조그만 힘에도 쭉 찢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의 반달연골도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면 잘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달연골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 정도 운동을 했는데 왜 다쳤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반달연골이 노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반달연골이 그렇게 오래돼서 찢어진다면 이 반달연골이 많이 찢어졌느냐 적게 찢어졌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그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선은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몹시 심하게 아픈지 아닌지 또 의사가 진찰을 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됩니다. 엑스레이로 반달연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엑스레이로 구별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반달연골 찢어진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MRI입니다. MRI로 찢어진 부위가 어딘지 또 어느 정도 찢어졌는지 이것을 보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달연골이 찢어진 게 이제 진단이 되게 되면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비수술적 방법은 더 진행하는 걸 막아주고 또 혹시 생기는 증상들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물 치료라든지 일상생활의 습관 그리고 운동 형태를 바꾸는 것이 비수술적 방법의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달연골이 찢어서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관절이 다쳤을 때는 관절 내시경이라는 걸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레이저 치료한다 하는데 레이저 치료가 아니라 바로 관절 내시경 치료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조그만 한 1cm 안 되는 구멍을 뚫어서 하나는 보고 하나는 치료기구를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관절 내시경으로 찢어진 반달연골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찢어진 부분이 더 찢어지지 않도록 다듬어주는 방법입니다. 보통 말해서 이제 절제 수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찢어진 부분을 떼내는 것이죠. 물론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이 빠르고 내시경 후에 웬만한 제한 없이 일상생활을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절 내시경으로 반달연골을 봉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합을 하게 되면 최대한 반달연골을 남겨주는 장점은 있지만 봉합 후에는 이 봉합한 자리가 제대로 아물 때까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가 절제 수술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반달연골이 완전히 찢어져서 또 그리고 너무 많이 찢어서 흔적으로 남을 수 없을 정도에 됐을 때는 아래 위에 물렁뼈가 이내 망가져서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달연골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반달연골 이식 수술로 또 우리가 찢어진 반달연골의 기능을, 무릎의 기능을 제대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마주치게 되면 대개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반달연골을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반달연골의 위험한 운동들을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에 뒤틀림이 많은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라든지 농구같이 자세를 방향 전환을 순간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릎에 손상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몸싸움이 많은 운동입니다. 축구 같은 태클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무릎에 심한 반달연골 손상과 함께 인대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무릎에 충격을 주는 운동인데요. 마라톤 같은 운동은 좋은 운동화를 신고 하면은 어느 정도 보호는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는 운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이에 맞는 운동을 잘 적절하게 선택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건강하게 또 관절을 튼튼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달연골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려면 무릎을 이렇게 뒤틀리는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반 자세를 하거나 꿇어앉는 자세,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들이 무릎에 아주 안 좋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최대한 의자 생활을 하시고 양반 자세나 꿇어앉는 자세를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에서는 평지를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등산을 하시거나 계단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운동도 몸에 좋긴 하지만 만약에 무릎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다면 평지에서 운동을 하시기를 권하고 등산을 하시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서 무릎은 집에서 기둥과 같습니다.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형외과 전문의 임경삼이었습니다.